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월요일 오전 11시를 넘겼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단을 용산에 초청해가지고 만찬을 개최했는데 거기에 한동훈 당대표를 배제했다, 빼고 만찬을 하면서 건배사에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쳤다.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불화가 자칫 충돌에서 폭발로 이어지면 이 정부 여당의 분열이 그러지 않아도 야당의 극렬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가 가열차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 국민의힘당을 지지했던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불안하다.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했더니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열어보시고 특히 오늘 아침 현재 댓글이 1600개가 달렸어요. 저 방송 약 지금 4년 가까이 돼 가는데 댓글이 1000개 넘은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은 아주 최근에 이르러서 댓글이 1600개가 됐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도 아주 놀라울 뿐 아니라 이 댓글 하나하나가 성의와 정성을 다해서 써서 올려주신 데 대해서 그 전체 내용이 저의 방송 취지에 공감하는 토대 위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개인 의견을 강조해서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그 댓글을 끝까지 다 볼 생각입니다. 지금 상당 부분 순서대로 다 봤는데 그래서 민심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더욱 깊게 하게 됐고 다시 한번 박찬종 TV를 시청하시고 댓글을 정성을 다해서 올려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오늘 아침에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 3000년의 기록된 역사가 있습니다. 이른바 하은주 시대를 거쳐서 춘추 전국 시대에서 청나라 시대까지 왕조 시대에 그 왕조가 개창돼 가지고 존립한 기간이 아주 짧아요. 100년 이상 되는 왕조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생겨난 말이 창업보다는 수성이 어렵다는 말이 창안된 것입니다. 창업, 왕조를 새로 일으킨다. 그것보다도 일으킨 왕조를 유효하게 지속시키는 것이 굉장히 더 어렵다.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 이건 공화정 아래서도 이 말을 대입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우도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해도 괜찮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멀리는 따질 것 없고 6공화국 이래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7사람의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래도 임기를 다 마치고 또 한 분은 중간에 탄핵을 당했지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8번째 대통령인데 그 7분의 대통령들이 대통령이 된 과정을 보면 제가 직접 지켜보기도 하고 또 간접 체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두가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창업이 그만큼 공화정 아래서도 창업이 어렵고 힘들다. 그 다음에 5년 임기를 잘 지켜서 임기를 끝내고 많은 박수를 받고 끝날 때도 이 대통령 치적이 훌륭했다. 아주 높은 점수. 처음 당선될 때와 거의 유사한 지지율을 안고 퇴임한 대통령이 없다. 대체로 불행하게 됐다. 불행한 상황에서 대통령 임기를 끝내고 이 집으로 돌아가셨다. 그 중에는 그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도 있고 임기 한 1년을 남겨놓고는 당에서
쫓겨나온 대통령들도 있고, 그리고 탄핵당하고, 그리고 구속도 되고, 여기까지가 7사람이 거의 공통점인데, 자,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참 어렵게 됐지요. 그 당선될 때 차점자와 표 차이가 0.73%니까 한 25만 표 차이니까 아주 간벌의 차이로 어렵고 힘들게 됐습니다. 오늘이 10월 초니까 다음 달 11월 10일이면 대통령이 취임하고 5년 임기의 절반을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반환점이 앞으로 약 한 달 뒤면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약 2년 반, 임기의 절반 동안에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계속 낙하했어. 그리고 갤럽 조사에는 3주일 전에 20%의 턱걸이를 했고, 뭐 기타 뭐 여론조사에 30% 초반인가 이런데 대체로 20%대가 유지되고 있다. 이게 우리가 느끼는 바입니다. 그래야 취임한 그 다음 달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당이 앞선 했지만은 임기 그 2년 가까워 온 그 시점인 지난 4월 10일 선거에는 기대치에 훨씬 미달하는 과반수 이상을 획득할 수 있겠지 않느냐 하는 그런 희망 섞인 관측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과반수 이하로 떨어지고 야당이 거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190석을 차지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김건희 사건에 대해서 계속 특검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는 의료 대란에 대통령이 그 중심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렇게 해서 지지율이 고착화됐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당선될 당시의 그 지지율 49%라고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 비록 이재명 일당들이 국회를 거의 3분의 2 가까운 의석을 장악하고 저런 분탕질하는 거, 이재명 구하기 위한 온갖 술수, 꼼수, 위헌, 위법을 감행하는 저런 무도한 짓을 만일 대통령 지지율이 108석의 국민의힘당 의석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당선될 당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약 40%를 유지하고 있다면 저런 짓을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강경파 제야 세력이 재작년 3월 9일 윤 대통령이 당선된 그 달 하순부터 취임도 하지 않은 대통령을 물러나라, 탄핵을 준비하자. 그리고 그 여름부터는 백낙청이라고 하는 곱게 아주 생긴 신사 양반이지요. 서울대학교에서 이게 문학평론을 가르쳐서 뭐 제야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시점은 탄핵보다도 스스로 퇴진운동을 해야 된다고까지 나왔어요. 그 임기 시작이라 반년도 안 돼가. 그러니까 이런 강경한 제야 세력의 그걸 등에 업은 이재명 일당들의 이런 집요한 약한 고리인 김건희, 그리고 의료 대란의 내부 분열이 생기고 있는 이걸 극대화해서 이용함으로써 이제 국회가 난장판이 되고 정치가 수렁에 빠지고, 그래야 그 상승작용으로 지지율은 더 낙하하는 분위기에까지 이르게 돼 있다. 그래서 이를 걱정하는 얘기를 제가 지난 금요일 방송을 통해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의료 대란 문제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공급적 측면인 2,000명을 증원하겠다라고 숫자를 제시하고, 이거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 하는 게 오늘 아침까지 현황인데, 이미
의료계에는 이게 아주 난장판이 되어가 완전히 그 구조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급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기왕에 있는 이 의료 자원을 응급실, 필수 의료, 지방 의료의 공동화 이 세 가지 문제에 있어서 유효한 배합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지 않아서 오는 일이다. 그러니까 한국 의료가 세계적인 수준인데 이걸 공급을 늘려가지고 이 판을 흔들어 버린다. 오늘 아침 뉴스에는 드디어 이과대학교 2년 예과, 4년 본과, 6년을 지금 6학년에 된 학생들이 이 지난 봄부터 1학기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전부 유급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걸 겨냥했는지 2년, 4년, 6년제를 5년으로 줄이겠다. 그러니까 지금 6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1, 2학기 거부했으니까 이 학생들을 그냥 졸업을 시키겠다. 뭐 이런 꼼수인 것 같은데, 자, 이걸 걱정하는 그 의료계의 원로 학자와 명망 있는 전문 의사들 의견이 아니 수의사, 동물병을 고치는 수의사도 6년제를 지키고 있는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지금 대통령의 고집으로 2000년 정원 문제에서 파생된 이 혼란을 이런 식으로 5년제 졸업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코미디다, 코미디. 이게 한국 의료가 세계적인데 이 뉴스로 한국 의료가 불신을 받게 된 계기가 됐다. 통탄한다는 얘기를 아침에 여러 명의 전문 의사들로부터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걸 아마 여러 갈래에서 귀담아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 만나서 의료 대란 문제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거부당해서.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문제, 이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하락시키거나 하락된 상태에서 고착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김건희 여사, 이걸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이치뱅크스 주가 조작 사건에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해가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는데 금명간에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이다라는 풍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의 주가 조작에 현실로 관여해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 첫째, 그 다음에 최재형이라고는 악랄한 친북 목사로부터 구찌백을 받은 것이 몰카로 찍혀져 있는 그 사건, 요건 검찰이 이게 선불로 받은 이 부분은 이게 죄가 되지 않는다. 김건희 여사가 공직자도 아니고 청탁받은 것도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다른 한편 최재형은 죄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혼란이 있는데, 자, 전체적으로 그 가방 사건이 유죄냐 무죄냐 또는 도이치뱅크스 주가 조작이 유죄냐 무죄냐 이 두 가지 때문에 김건희 여사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이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에는 그가 대통령 후보 부인 시절에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그 아주 악랄한 그 유튜브의 종사자하고 저간 7시간에 걸쳐서 장시간 여러 차례 대화하고 녹음한 그 내용이 짜깁기로 이게 나누어 가지고 대통령 선거 전에 이게 폭로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이게 숙지한 사람들은 이 김건희 여사는 역대 어떤 대통령 영부인보다도 대통령 영부인이 되면, 그러니까 윤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돼서 영부인이 되면 이게 보통의 영부인이 아닐 것 같다. 왜? 내 주장이
강하고 그리고 그의 주견이 뚜렷하고 이것저것에 뭘 많이 알고 관여할 것이 틀림없다. 뭐 그런 것 중에 하나는 무속에도 박다. 무속과 관련된 석사기 논문도 썼다. 그러니까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는 것도 청와대가 흉측한 땅이다. 흉지다. 그러니까 길지를 찾아야 된다라든지 그런 이유로 용산으로 옮겼다라든지 하는 그런 괴담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인격과 품성을 가졌다 하는 것이 이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노출이 되어버렸어요. 그 뒤에 여러 이야기가 이어지지요. 그 최근에는 김대남 선임 행정관이었던 사람의 폭로에 의해서 한동훈을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당대표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 이렇게 서울의 소리가 두들겨 패가지고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안 되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즐겁게 될 것이다. 그 이런저런 무슨 뭐라고 하는 무술인과 관계돼 가지고 공천에 개입했다 이런 풍설 괴담들이 있는데 이런 풍설 괴담들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렇게 걸어오고 쌓아온 그런 여러 가지 품성과 인격과 그가 쏟아낸 말에 비추어 봐서 괴담과 풍설도 김건희 여사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으로 발전이 돼가지고 이걸 도저히 뚫고 나갈 수가 없게 됐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앞에 가려진 장막이다. 이걸 뚫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와도 관련되고 이래서 한동훈 대표가 일요대란 김 여사 문제 이 두 가지로 가지고 대통령 독대 신청을 했는데 끝내 거부하고 만찬에도 초청되지 않은 이런 사태에 이르렀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또 오늘 비슷한 얘기를 하고 말하는데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문제를 제기한 이 두 가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선 첫째로 국민의힘당 108명의 의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입장인가? 그 중에 몇 사람은 나서서 뭔가 얘기를 하고 이런 것 같은데 대다수는 침묵하고 있는 것. 그 왜 침묵하느냐? 용산 쪽을 이렇게 바라다 보는 것. 용산 쪽을 바라다 보는 해바라기들 같아, 해바라기. 그 용산 쪽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그리고 의료대란 문제를 대통령은 불퇴전에 무소의 황소처럼 2,000명 정원에서 절대 후퇴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토를 달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잘못 얘기하고 108명의 나는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잘 듣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낙동강 벨트에서 쉽게 당선된 의원들이 그 낙동강 벨트 지역에서 최근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피부로 느낄 것이고 수도권에서 어렵게 당선된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게 얼마나 한동훈 대표가 배제되고 그가 제기한 문제가 심각한가 한 것을 누구보다도 저는 깨닫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낙동강 벨트 지역 의원들 저는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느냐? 거기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지요. 낙동강 벨트, 경상남북도, 울산시, 부산 그리고 강원도 일부 지역 그건 공천만 받으면 되지요. 공천 받아가 누구든지 막대기만 갖다 꽂아버리면 누가 농담으로 이렇게 제가 80이 넘었는데 그 부산이 제 연고지니까 그 아무데나 공천 받아 갖다 압도적으로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공천이 보통 싸움이 아니죠. 그걸 제가 잘 압니다. 제 집권 가운데서도 이번에 공천이 되기도 하고 공천이 되고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들도 있는데 공천이 피를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문을 뚫은 것에 대해서 저는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요. 이왕 국회의원이 됐, 4년 임기가 보장이 됐,
지금 반년밖에 흐르지 않았. 윤 대통령의 임기는 무사히 가더라도 끝나고 1년 더 내 국회의원 임기가 더 지속이 된다. 그러니까 내 국회의원 임기 요 동안에 골치 아픈 일에 내가 휘말릴 필요가 없다.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합시다. 일요 대란의 여론이 이렇습니다. 그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분위기니까 원내대표인 추경호 원내대표의 표정에서도 긴장감이란 것을 찾아볼 수 없어. 긴장감이란 건 박찬종 씨가 뭘 근거로 그 사람 긴장감이냐. 요즘 텔레비전이 대형 텔레비전이 돼가 그 찰세까지 자세히 나와요. 제가 비교적 잘 압니다. 아주 유능한 관리였었어요. 근데 긴장감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당 의원들의 분위기고 특히 낙동강 벨트 경상도 그 지역 국회의원들 예를 들겠습니다. 이건 부산 지역과 경상남도 지역의 국민의힘당 현역 의원 지역에 프랑카드가 수시로 거는데 이런 게 걸려 있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우리 지역구의 특수사업을 위해서 23억 원 배정을 확보했다. 또 어떤 데는 그 선거구 안에 공원이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맨발로 황토길을 밟을 수 있도록 황토길을 조성을 완료했다. 또 어떤 데는 체코의 원전 수주를 완료했다. 이건 대통령 공적인데 자기 지역구에 그 프랑카드에 그렇게 쓰고 옆에 자기 사진을 걸어놨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내가 뭔가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걸 잊지 않도록 하는 그 노력. 프랑카드 붙이는 거 다 정치 작업으로 할 텐데 그거 요새 굉장히 비싸요. 이런 거 곳곳에 붙이는 이런 데만 골몰 하고 의원총회를 한다라든지 자기 소속 상임위에서 김건희 사건이나 의료 대란 문제가 없으면 그냥 침묵해 버린다. 그게 편하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국민의힘당 다수가 이런 데 함몰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대들 헌법 46조를 위반하고 있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의힘당 소속이지만은 지금 국민의힘당이 대통령과 당대표가 충돌하게 된 이 두 가지 사태에 대해서 그냥 침묵으로 일관한다? 비겁하기 짝이 없고 직무유기야, 직무유기. 내가 맹성을 한번 촉구해 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에. 둘째로는 친윤 의원들입니다. 친윤. 누구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내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왜? 제가 헛짚을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 뭐 이모 누구 이렇게 하는데 수시로 대통령과 만찬을 식사를 같이 하면서 술로 대작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편하게 하는 그것을 친윤 의원인데 이 사람들은 내가 수시로 대통령하고 독대해서 식사도 하고 술잔도 대작을 한다 이런 걸 주위에 알려요. 알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참 이거 민망한 얘기인데 거기에 관심이 집중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이해관계? 이 정권과 대통령 쪽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되면 사람과 돈이 교체된 쪽으로 옮긴다는 게 이런 걸 두고 말합니다. 누가 대통령과 가까우냐? 아, 내다. 그럼 거기에 찾아가고 거기에 돈이 가기 마련이지요. 그러니까 이걸 친윤이라고 하는데 친윤 그대들에게 제가 충고하고자 합니다. 대통령하고 만만하다. 그래서 대작도 한다. 그래서 대통령님 말씀에 옳습니다. 뭐 의료대란 문제는 뭐 일부가 그럴 것입니다. 라든지 제 추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주 근하게 한잔하고 기분 좋게 돼가 내가 대통령하고 술 한잔도 했다. 이런 포만감에 젖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게. 대통령이 잘못되면 제일 먼저 친윤이 누구인가 한 거 비판받기 마련이 돼. 그런 자리에 각하라 하든지 대통령님이라고 하든지 각하 사실은 의료대란 문제가 이렇고 김 여사 문제가 이렇다. 이 얘기를 한두 번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왜?
친윤이기 이전에 그대들도 국회의원이야. 헌법 46조 앞에 말한 그런 책무가 있어. 세 번째로는 비서실장과 핵심 참모들에게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조선시대로 비교하면 비서실장과 참모들은 도성지급이죠. 도성지. 도성지는 임금의 명령을 출납하는 자리예요. 임금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런 지시를 했다. 그래서 이걸 의정부에 영의정이나 좌우의정 판사들에게 전달한다. 요걸 도성지라고 하는데, 그러나 조선조 시절의 도성지도 자기 생각과 현재의 차가 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임금에게 상소를 해요. 상소. 전하, 이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조선조 선비 아주 부패한 시대에도 그래도 수시로 목숨을 걸고 상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고종 임금이 일본과의 국교를 터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름은 깜빡했는데 한 5품, 6품쯤 되는 홍보라고 하는 관리가 아주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이 지금 제가 생각도 잘못된 거죠. 일본하고 이게 수호조약 맺는 그 자체를 아주 그냥 완강하게 반대를 했어. 아주 막 임금을 막 두 눈을 부릅뜨고 막 임금을 칼로 찌르듯이 상소문 자체가 그래. 그래서 그 유약한 고종 황제도 감옥에 가두고 참수형에 처한 일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선비들도 있었던 것이 무기력한 시대, 부패한 시대, 왕조 시대에도 뜸뜸이 있어 왔다. 그럼 지금은 SNS 시대다. 비서실장이나 참모들은 많은 사람이 얘기를 듣기 마련 아니겠어요. 박찬종 TV만 안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럼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대통령이 의료 대란 문제 2,000명 정원에는 불태전이다. 안 돼. 각하. 이게 좀 재고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조심스럽게 얘기를 못해? 그걸 얘기를 못해요? 그 다음에 장관들입니다. 어제 오늘에도 이게 6년제를 5년제로 한 학년 내려가 졸업을 시키는 문제를 교육부 차관이 발표를 했어. 장관이 어디에 갔냐? 이주호 장관은 어디를 갔느냐? 보사부에서도 계속 차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보사부 장관,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장관은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느냐?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보니까 제 가슴이 또 답답해지기 짝이 없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분열, 갈등, 파열, 폭발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김건희 여사 문제 그리고 의료대란 문제는 108명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친윤 의원들 비서실장과 대통령 참모들이 이게 민중의 소리를 듣고 전문가들의 소리를 들어 대통령의 이 외고집을 꺾어서 이것이 발전적 방향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대들이 성의와 노력을 다하라. 이걸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충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